안녕하세요. 매달 마지막 화요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을 뵙게 되는 송재현입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폐경 여성의 건강학적 측면 중에서 정신건강학적 측면에 대해서 특히 인지기능, 감정 그리고 수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주무기인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런 신경정신학적 측면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이기 때문에 신경과나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처럼 그쪽으로 전문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산부인과와 신경정신과 이런 선생님들 강의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폐경이 되면 정신건강 쪽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중2병 자식을 이기는 게 갱년기 엄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폐경은 이제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 굉장히 널뛰게 됩니다. 2021년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6 세로 남성보다 한 6년 정도 더 오래 살게 됩니다. 23년도 통계를 봐도 여성은 86.4 세, 남성은 80.6세 정도인데요. 여성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이유에는 분명히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한 50세 정도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평생 중에서 한 40% 이상의 기간을 폐경 상태로, 즉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WHO 자료에서 보면 2023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은 90세 이상, 전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만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갱년기 여성은 직접 물어봤을 때 "폐경이 되면 걱정스러운 점이 뭐냐?"라고 했을 경우에 골다공증, 관절염, 요실금, 우울 불면증, 암 등이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소위 폐경기 증후군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포함합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폐경 후 한 7 년에서 한 20 년까지 나타나게 되는 후기 증상군인데요. 그 후기 증상에 속하는 것들은 골다공증, 관상 동맥 질환, 근감소증,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질환을 후기 증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폐경이 되면 홍조와 같은 혈관 운동 증상이 6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기억력이 떨어졌어요."와 같은 정신심리학적 증상도 한 50% 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48%는 기억력이 저하됐다고 했고 39%는 우울하다고 얘기하셨고 한 28% 정도는 "잠을 잘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폐경에 대한 단독 증상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이와 폐경이 상호작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런 증상이 좋아지는지, 직접 뇌에 대한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울증, 치매, 수면 장애 각각의 증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뇌의 여러 부분인데 뇌가 폐경에 과연 영향을 받을까요? 그래서 결국 연구를 해 봤더니 뇌와 난소는 같은 신경 내분비 기관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 기능을 제어하게 되는 뇌의 신경 구조에는 지금까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한 3개 정도, 3 종류 정도 확인이 되었고 주로 체온, 수면, 학습, 기억 같은 것을 관장하는 뇌 영역에 이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많이 분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에스트로겐이 이런 폐경과 관련된 증상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폐경 이행기 시기에 따라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은 한 20%의 소수에 불과하고 보통은 폐경과 난소를 연관을 짓게 되는데 여성들이 열감, 식은땀, 불면증, 또 건망증,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은 난소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뇌에서 시작되는 결국 신경학적 증상이고 대부분의 한 80%의 여성들은 요런 증상을 하나 이상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난자가 내가 갖고 있는 난자가 정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폐경 생리를 하고 할수록 이제 난자를 여러 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난자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급격한 여성 호르몬이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행기 시기인 요 시기에는 굉장히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신경학적 그 호르몬의 변동성은 폐경 이행기에 나타나게 되고 주로 후기 폐경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안정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신경학적인 변동성도 폐경 이행기 시기에 그 변동성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 뇌의 포도당 대사가 요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뇌의 포도당 대사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다가 폐경이 되면 이제 굉장히 낮은 쪽으로 대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여러 가지 이제 요게 에스트로겐의 한 종류인데 에스트로겐은 여러 수용체에 붙어서 요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프로게스토겐이라고 하는데 그런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토겐도 마찬가지로 뇌 신경회로에 영향을 미쳐서 만약에 이제 신경에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냥 정상적인 인지 기능의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병적인 인지 기능의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아니면 뇌졸중 이런 것도 프로게스토겐과도 연관이 있는데 프로게스토겐을 줬을 경우에는 이런 인지 기능 노화에 예방이 되는 경우가 이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들은 보통은 뇌 기능에 다 좋은 쪽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 파랑색으로 써져 있는 한 가지만 조금 그 만약에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 말고 우리가 약이나 이런 걸로 외부에서 섭취하게 되는 프로게스틴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호르몬은 이제 뇌 기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고 나서 이런 뇌 기능에 변화가 생기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긴 노화나 아니면 폐경 때문에 생긴 호르몬이 저하돼서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이제 신경학적 증상과 맞물려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사람에게 했을 경우에 우울증, 치매, 수면 장애가 어떻게 좋아지거나 나빠지는지 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으로 우선은 중2병을 이기는 폐경 우울증, 기분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우울증은 굉장히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게 한 10년 전 기사인데 10년 전 데이터만 봤더라도 6명 중에 1명이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WHO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 한 25% 정도만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볼 경우에는 한 50 대에 한 21%, 60 대에 17%, 70 대에 한 22%로
50대 이상이 60%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이 걸리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발병이 되는 시기는 40 대, 50 대에서 굉장히 높고 최근에 청소년 또는 노인에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보면 이제 몇 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궁을 제거를 하면 폐경이 될까요? 자궁을 제거하면 폐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궁을 제거할 경우는 임신 생리만 못하게 되는 거고 양쪽의 난소까지 다 없애서 난소를 없애면 일부도 안 남기고 다 없앨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수술로 인해서 폐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적출하신 분들은 "생리 안 한다고 해서 나 폐경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연구에서 봤을 때 수술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한 사람들은 그럼 우울증에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를 봤을 경우에 자궁 적출술만 하고 난소는 살려 놨을 경우에는 우울증이 한 20% 정도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었고 이런 경우는 이제 폐경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난소를 양쪽을 다 절제해서 수술로 인해서 폐경이 된 이런 사람들은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우울 증상의 위험이 44%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경 이행기 동안 호르몬의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해서 변동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여성들은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정서적 고통을 겪을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이때는 시기상으로는 한 50대 전후 정도 되는데 그 나이대는 남편은 은퇴하고 자식은 뭐 대학을 들어가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런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사회적으로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되는 중년의 시기와도 겹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 더 잘 생길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 대규모 정신건강 연구가 우리가 보는 스완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그 되게 크게 한 정신건강의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살펴보면 폐경 이행기나 폐경기 동안에 40%는 최소 한 번의 우울증을 겪었고 이 중에 70%는 지속적 또는 재발의 경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울증의 발병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호르몬의 수치가 아니라 호르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변동성 그리고 호르몬을 개인이 받아들이는 민감성 때문이라고 연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보면 폐경 이행기의 우울증의 위험도는 높아지는데 과거에 우울증 병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병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위험도는 83% 정도 보고가 돼서 굉장히 호발하는 것을 보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폐경 전후 우울증이 있다, 발병된다라고 생각되는 퍼센트는 한 3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관 운동 증상, 얼굴 화끈거리고 땀 나고 이런 그런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혈관 운동 증상을 가진 여성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 연구에서 결과를 보면 중등도 이상의 그런 혈관 운동 증상 환자들 75명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한 63%는 정신 심리학적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지장이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런 우울증을 폐경에 관련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폐경으로 인한 우울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안면 홍조와 같은 혈관 운동성 증상 또 이제 불면증, 수면 장애 이런 거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잠을 설치면 이제 우울해지고 또 뭐 반대로 어 잠을 설쳤더니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더 우울해지고 뭐 이런
도미노 효과처럼 연쇄작용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 뭐 딱 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안면 홍조, 수면과 더불어서 우울증은 한 카테고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울하다고 할 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한 거는 이제 진단을 딱 내리기 위해서는 그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을 정도의 강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처럼 뭐 이래저래 나라 걱정에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정도로 경한 정도, 그렇게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정도의 경한 정도의 우울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우울감 요렇게 표시를 하는데, 대부분 연구 결과가 제가 짙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고 그냥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건 별다른 차이가 안 나는 거고, 노란색은 뭐 그렇게 조금 더 적어졌다, 좋아졌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파랑색은 폐경이 됐더니 이런 우울감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약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짙은 주황색의 영역에서처럼 일단 폐경이 되면 우울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들이 많고, 연구에 따라서 이렇게 파랑색으로 안 나타나고 그 우울감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가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우울증으로 정신과 질환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연구만 살펴봤을 경우에는, 물론 아니다라는 연구도 있기는 합니다만 폐경 이행기에서는 한 1.8배에서 2.5배 정도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그 정신이랑 불안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요 우울 장애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치료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인데, 폐경 이행기 우울증에서 1차 약제는 약물 치료로 항우울제나 정신치료지만 2차 약제로서 경피 에스트로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바르는 연고 제형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없는 여성에서 경피 호르몬 약제, 또 우울증이 원래 있었던 여성에서는 경고 호르몬 약제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울증이 없고 무증상인 폐경 전후 여성에게 기본 증상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완화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스트로겐인 뭐 FDA에서 기분 장애에 따라서 뭐 치료를 목적으로 승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항우울제를 이미 복용 중일 때 폐경이 돼서 호르몬 요법을 만약에 병행하게 되면 항우울제의 효과가 더 좋아진다. 그래서 폐경 이행기에는 항우울제를 처방을 할 때 호르몬 약제를 같이 처방해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폐경 호르몬 제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고, 폐경 관련 기분 저하를 개선하는 것으로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뭐 기분 변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호르몬 약제를 썼더니 기분이 더 오락가락해졌다, 뭐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다, 이렇게 저희가 다른 뭐 질환 때문에 호르몬 약 중에 피임약이랑 이런 것을 썼을 경우에, 아니면 뭐 비잔이나 뭐 이런 야즈 뭐 이런 약제를 썼을 경우에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나는 도저히 이 약을 못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호르몬 약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이 있는데, 그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토겐이 사람마다 잘 안 받아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폐경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약제를 썼을 때 "기분 변화가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원래 있었던 우울 불안 증상이 폐경 증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닌지를 우선은 저희가 감별을 하고,
물을 많이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염분, 카페인, 알코올 제한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호르몬에 의한 기분 변화가 이제 많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약제, 특히 프로게스테론 성분의 기간, 양, 사용 방법 등을 저희가 변경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호르몬 이외 약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작이나 뭐 이런 항 어 우울증 약제를 저희가 호르몬 약으로 이제 얼굴 화끈거리거나 땀나고 열나거나 그런 경우에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약제로 약제를 바꿔 본다거나 아니면 리비알과 같은 티볼론 제제 또는 듀아비보와 같은 티색 제제로 약제를 변경을 할 경우에 이런 기분 변화가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제일 걱정이 되는 주제죠. 치매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오기 전에 상당수는 심한 건망증과 사고, 판단력에 문제를 보이는 경도 인지 장애라는 단계를 거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도 인지 장애의 조기 치료 및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돼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치매로의 이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 예방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도 인지 장애를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 두면 대부분 치매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 경도 인지 장애 환자 270 명을 한 10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더니 매년 이들이 한 10 에서 15% 정도 치매가 발병되고 있고 6년 동안 봤더니 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치매로 발전이 됐습니다. 이런 갱년기 인지 기능 저하도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감소가 중요한 영향을 하지만 노화와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 기분의 변화 예를 들면 안면 홍조,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서로 상호작용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폐경 여성의 우울 증상은 단독으로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뇌의 신경 변화를 통해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WHI 연구 결과 그 미국에서 대단위로 하게 된 WHI 연구 결과가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유방암이 높아져서 이제 호르몬 처방이 급감했던 그런 연구 결과인데 거기서 이제 정신, 신경, 기억 요쪽을 측면으로 해서 본 연구 아형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 폐경 후 우울증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로 갈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밑에 그래프에 비해서 빨강색으로 실선으로 표시된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은 왼쪽의 경도 인지 장애와 치매가 확연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호르몬 치료의 효과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표에서도 보면 자궁을 적출한 사람들은 에스트로겐만 써도 되고 자궁을 적출하지 않은 보통의 여성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치매 확률이 1 년간 1만 명 중 22명 정도 더 자궁이 있는 여성들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썼을 경우에 증가된다고. 즉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하면 치매가 더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거는 일부는 맞을 수도 일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이나 인지 기능 장애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나온 지가 한 20 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환자의 나이, 폐경되고 얼마 지났는지입니다. 그래서 폐경되고 얼마 되지 않은 직후의 여성들한테 호르몬을 약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폐경된 한참 지나서 이제 뭐 증상이 이제 불면증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늦게 더 나타나고 중반기 이후에 나타나고 나중에 골다공증, 골절 이런 거는 후반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65세 이상 여성들에게 고령의 여성들에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호르몬의 장단점이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WHI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여성에서 썼고 담배 피는 사람도 많았고 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만인 사람도 많았고 그런 우리나라 현실에 바로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데이터들이었고 65세 이상의 고령을 이제 대상으로 한 연구를 뽑아서 볼 경우에 호르몬 약을 쓰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자궁 절제한 여성들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고령에서 하지는 않고 요새는 폐경되고 직후 50대 여성들에게서 보통 한 10년, 15년 그 정도까지 하고 약을 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 결과를 보면 호르몬 이렇게 폐경 직후에 우리가 지금 요새 처방하고 있는 폐경 직후에 관찰 연구들이나 대규모 무작위 대규모 연구, 대조 연구에서 보면 관찰 연구에서 봤을 경우에는 호르몬 약을 쓰면 보통 한 30% 많게는 한 65% 정도 알츠하이머를 줄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어쨌건 호르몬 약을 썼을 경우에 젊은 나이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아까 얘기 드린 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고 혈관이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뇌에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고 다른 치매 카테고리에는 이제 혈관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호르몬 약을 오래 10년 이상 사용을 했더니 한 40% 정도, 50% 정도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감소됐다라는 연구도 있고 일단 쓰기만 하면 어쨌든 혈관성 치매 자체는 어쨌든 어쨌든 5년 이내 또는 5년 이상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다 효과가 있게 한 40% 정도 혈관성 치매는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학회 권고사항을 보면 폐경 초기 여성에서는 호르몬 사용 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대규모 연구 같은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지 기능을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경이 되면 안면 홍조와 더불어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불면증이 많으신데 폐경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됐다 또는 수면이 부족해졌다, 자다가 깬다 또는 잘 때 수면 무호흡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은 폐경이 되기 전에 호르몬 생리가 좀 불규칙해지는 그런 폐경 이행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폐경 전 유병률은 불면증은 보통은 한 16% 정도라고 보면 이제 폐경 후에는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게 돼서 폐경 이행기 말기 그래서 폐경되기 직전에는 한 45%까지 불면증을 호소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내가 폐경 후에 수면 장애가 있다,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연구에서 한 38%, 10명 중에 한 4명은 어쨌든 수면에 대한 불편감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난소를 양쪽 다 제거해서 생긴 수술적 폐경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폐경에 비해서 더 수면 장애와
되어 있어서 뭐 한 48%는 폐경 양쪽 난소를 다 제거를 했을 경우에 너무 이제 불면증이나 이런 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수면에 대한 연구를 보면 폐경 이행기를 거치면서 밤에 깨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 유형이었고, 잠들고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깨는 것은 폐경 이행기 때는 조금 더 많아졌지만 폐경이 아예 돼 버리고 나서는 좀 감소하는 영향을 이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자체의 농도보다는 호르몬 수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러는 박동적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수면 장애와 연관이 있었고, 그 여성 호르몬이 나갈 때 에스트로겐, 황체 호르몬, 그리고 엄막격 호르몬인 FSH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폐경이 됐을 때 체크를 하는 거는 이 FSH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잔소리하는 엄막격 호르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트로겐이 이제 폐경이 돼서 부족하게 되면 이 잔소리하는 엄막격 호르몬이 40 보다 높아질 경우에 우리가 폐경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FS 수치의 상승이 되는 사람들은 수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에스트로겐이 정작 이제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수면 유지, 잠들기 뭐 요런 거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를 보면 요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이게 기준점이라고 볼 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안면 홍조, 야간 발암과 같은 혈관 운동성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런 수면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잠들기도 힘들고 중간에 여러 번 깨고 아침에도 일찍 깨고 이런 게 다 혈관 운동성 증상과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쳤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제 호르몬을 썼더니 불면증, 수면의 질 같은 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비해서 다 왼쪽으로 쏙쏙 진행이 되는 거를 봤을 때, 이제 호르몬 약제를 썼을 경우에 이런 뭐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살펴봤을 경우에는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푹 잤다, 이런 증상의 개선으로 인해서 수면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경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치매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다 뭐 일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녹색 부분에 있는 거는 좋다, 요거는 약을 쓰나 마나 비슷하다, 그리고 오른쪽은 약을 쓰면 더 안 좋아진다라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연구 결과들은 다 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아까 저희가 얘기한 고령, 폐경되고 나서 뭐 한 65세 이상의 그런 고령 여성들과 폐경 직후 한 50대, 그리고 뭐 60대 초반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따로 띄어 놓고 봤을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 치료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치매가 더 증가했지만, 폐경 직후에 호르몬 약을 썼을 경우에는 이 치매를 쪼끔 더 예방하는 쪽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좀 서머리를 해본 결과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약을 폐경되고 나서 사용을 했더니 폐경 이행기나 폐경 후 우울증을 쪼끔 더 호전시키지 않을까라는 연구 결과들이 더 많았고, 호르몬 치료와 수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안면 홍조, 야간 발환이 있는 그런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 특히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에 보여주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에 수면에 이득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어 그래서 요 옆에 내용이 조금
잘렸는데 이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신해철 님이 돌아가시기 한 3 개월쯤 전에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신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 물론 인제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쪼끔 뭐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종교도 중요하다. 신은 다른 것도 관심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질환이 아니라고 사는 게 바쁘다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치고 살기에는 정신 건강이나 행복이 정말 소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제가 예전 강의 때 굴욕의자니 이런 얘기를 쓰시고 산부인과 의사가 상처받는 그런 단어 쓰면서 불편하다면서 산부인과 멀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의학과도 너무 높은 문턱을 스스로 만드시고 이제 세워 놓고 어 그렇게 문턱을 못 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상담 같은 것이 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약물 치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신경과나 정신의학과 전공이 아니고 산부인과 전공이기 때문에 잘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선택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전진애 님께서 "폐경샘 재현샘은 폐경이 되면 호르몬 치료를 하실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렇게 동안이기도 하지만 뭐 나이가 이제 슬슬 이제 폐경이 될 나이가 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르몬 WHI를 연구 결과에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 산부인과 여자 의사들한테 "그러면 너가 이런 결과를 보고 나서 호르몬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연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도 나왔었는데 3분의 2 이상이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저희 선생님 중에 하나도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은 아니고 이제 다른 과 선생님이 이제 생리가 끊겼다고 폐경이 됐다고 저한테 오셨었는데 그분도 이제 검사랑 이런 거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제 다른 과 의사 선생님도 아직 유방 촬영이 너무 아파서 그거 못 하겠다고 해서 아직은 인제 그 검사하고 오시겠다고는 했지만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궁이 없는 어떤 이유로든가 자궁 적출한 사람들은 훨씬 안전하게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강추해 드리고 만약에 저의 경우라면 저는 폐경되고 직후는 호르몬 약을 쓸 거고 폐경이 되고 한참 지나고 나서는 이제 위험성이랑 장점 단점을 따져서 아스피린, 타이레놀도 우리가 막 먹지만 그것 때문에 간 손상이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약은 효과가 더 좋을 때는 쓰고 단점이 더 많아지는 시기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당연히 호르몬 치료는 초창기에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영도 님의 질문입니다. "교수님 저는 만 60 세인데 14 년째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감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이 약간 쪼끔 일찍 되신 분이기도 하고 조기 폐경이라고 볼 수 없고 약간 이른 폐경 정도로 이제 겪고 있으신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폐경 증상 같은 거는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은 보통은 한 7년 정도까지 얼굴 화끈거리고 땀나고 열나고 하는 게 평균적으로는 있지만 20년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는 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방암 수술 요새 유방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를 하신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열감이 너무 힘들다고 오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약제를 사용을 하냐면 아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들 인제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런
우울제 중에 그 기분을 좋게 하게 하는 약들 중에 그런 약을 쓰면 그 얼굴 화끈거리고 땀 나고 열 나고 그러는 것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오셔 가지고 그거를 계속 약제를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에마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거지만 아직 처방은 안 되고 뭐 캔디 뉴론이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부분을 여성 호르몬이 하는 것처럼 작용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 얼굴 화끈거리고 땀 나고 열 나고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제도 이제 호르몬은 아닌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르몬 약제를 이제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약제를 바꿔 보거나 이런 것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환자분이 호르몬 뭐 오영도 씨 말고 좀 조기, 그러니까 폐경되고 나서 50대 초반의 여성들이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약제 중에 뭐 안젤릭이나 뭐 이런 페모스톤 콘티나 이런 약제들은 저용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심하면 그거를 용량을 조금 높여 봐서 표준 용량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보시고 환자분이 처한 상황과 나이와 폐경되고 얼마나 됐고 그리고 갖고 있는 질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보셔서 약제를 추가로 더 사용을 해 보시거나 해볼 수 있지만, 뭐 100% 증상을 다 없애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프리 님께서 "폐경 시작된 60세 여성인데 관절이 아프니까 힘드네요. 우운 불안이 살짝 오지만 일과 취미로 극복하는데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요. 뭐 일과 취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관절을 좋게 해 주기는 이제 어려운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평균 86세 정도 산다고 되어 있고, 2030 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한 90세 정도 산다고 이제 외국 저널에서, 굉장히 저명한 외국 저널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평균 수명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세 때까지 호르몬 약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폐경되고 나서 10 년, 15년, 그리고 한 60살 전후까지 호르몬 약을 쓰면 한 요만큼 했다가 85 세, 6 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약을 쓰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폐경이 되고 직후부터 호르몬 약을 안 쓰면 이 85 세쯤 됐을 경우에는 내 몸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호르몬을 약을 한 10년 썼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작용이 더 높아지는 시기에 끊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85 세, 86세 살 때까지 그냥 어느 정도 우리 몸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그런 대세는 폐경되고 나서 직후에는 호르몬 약을 쪼끔 쓰시고 어 평생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인제 끊고 이렇게 해야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어느 정도 건강하게 조율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제 '나는 호르몬 치료는 절대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에서 쪼끔 마음을 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님께서 49 세신데 7년 전에 난소만 남겨 두고 자궁을 적출했습니다. 그러면 폐경이 7년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난소 기능이 평균 50 세에 폐경이 되니까 이제 폐경이 될 때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자궁 적출한 사람들은 '내가 폐경인 줄 아냐.' 이러면, 이런 얼굴이 붉어지는 열감이 있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병원 가서 아까 FSH라는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잔소리하는 엄마격 호르몬을 체크를 해서 그게 40 보다 높으면 '아 이제 폐경이 됐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검사를 하셨겠고, 프로기노바 호르몬을 3 개월 전부터, 프로기노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만 들어있는 호르몬입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는데 과한 것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신 거, 프로기노바 호르몬은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니까 평생 건강하게 살고자 약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 매우 과한 게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어 아침, 점심, 저녁에 밥 먹는 것처럼 매우 정상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궁을 다 제거를 하신 분들은 훨씬 안전하게, 유방암도 자궁을 제거한 사람들에게 검사를 했더니 안 먹는 사람보다도 더 조금 생겼습니다, 유방암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약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앤님께서 안녕하세요. 56세 폐경 2년차 여성이신데 성근증이 있어서 생리량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폐경이 있어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홍조, 뭐 관절통 요런 증상이 엄청 심하지 않고 조금씩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폐경 증상은 호르몬이 예전에는 이제 몸속에 어느 정도 갖고 있던 호르몬을 다 쓰고 나면 고갈이 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호르몬 약을 쓰는 것이 좋고, 성근증이 있어서 호르몬 종류에는 생리를 하는 호르몬이랑 생리를 안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이제 뭐 다시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제의 제형을 조합을 해서 부정출혈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출혈이 있게 만드는, 생리처럼 있게 만드는 호르몬 약이 있고, 정기적으로 생리를 안 하고 나는 이제 생리 너무 귀찮아요, 뭐 그냥 생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쭉 드셔서 생리를 안 하는, 그냥 호르몬만 처방을 하는 그런 약제들의 제형이 다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는 이제 환자들의 선호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성근증이 있어서 생리를 했을 경우에 생리량이 많아질 것 같고 정기 출혈이 많아질 것 같은 사람들에서는 그런 부정출혈을 안 하게 하는 호르몬 약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거 걱정 없이 호르몬 치료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윤영경 씨는 엄마와 이모께서 유방암이어서 호르몬 치료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그 뭐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런 브라카 진 유전자의 그 변이가 있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검사를 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외국에서는 이제 브라카 뮤테이션 그 진 변이가 굉장히 많은 그 외국에서의 그 가이드라인도 그런 그 유전자 변이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꼭 안 할 필요는 없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고, 근육통 때문에 힘들면 어쨌거나 그런 거는 이제 호르몬 치료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리고 유방암 검사는 1 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호르몬 약을 쓰면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초기에 발견을 하거나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이제 윤영경 씨가 생각을 하셔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쥐해피님께서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작년보다 5배 높게 나왔는데 좋은 건가요? 1년 정도 생리가 없다가 다시 2달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했을 경우에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올라갈 수 있나요? 에스트라디올 수치는 굉장히, 이제 나이를 안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그 30대, 뭐 40대, 20대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에스트라디올 수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 주기에 어느 날짜에 검사를 했을지에 따라서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트라디올 수치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에스트라디올 수치는 그냥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폐경되고 나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에스트라디올 수치를 체크를 해서 너무 낮으면 이제 용량을 더 높이거나 이런 걸로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지만, 에스트라디올 수치를 절대적으로 저희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윤이님께서는 뭐 영양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모든 영양제를 다 알 수는 없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영양제에 대한 내용도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영양제가 그런 혈관 운동성 증상이나 그다음에 뭐 예전에 백수 뭐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인기를 끌었었고, 홍삼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지만
그런 게 얼굴 화끈거리고 땀나고 열나고 이런 거에 쪼끔 효과가 있는 것이 나온 데이터도 있지만, 다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폐경이 되면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이제 자궁이 있는 사람들은 대장암도 예방하고, 뭐 자궁에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호르몬 약을 쓰면 골다공증도 예방되고,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많이 있는데, 이런 영양제나 보조식품은 그런 암면 홍조를 쪼끔 줄인다 뿐이지, 그런 전체적인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장점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걔네들이 뭐 유방이나 자궁에 100% 안전하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돼 있고 연구 결과가 확실한 그런 약제들을 선택을 해서 드시는 게 경제 사정이나 건강 사정이나 이런 거에서도 모쪼록 다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0분 동안 이제 폐경과 우울증, 그리고 치매,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 들어볼 기회나 이런 게, 왜냐하면 연구 결과들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경 초기 여성들은 아무쪼록 요렇게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을 잘 받으셔서, 한 우리가 100세 시대, 적어도 어쨌든 85 살까지는 살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건강하게 오늘 이제 제 말씀을 이제 전해 들으시고 그런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면 굉장히 제가 보람찬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추운데 갑자기 비도 오고 그런데 건강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